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그레미입니다. 와, 진짜 날씨가 너무 춥네요. 제가 이제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크리스마스 관련된 거를 가지고 올까 하다가, 그러다가 너무 이제 많이 밀어놨던 이제 주근깨 시술 그리고 기미 시술에 대한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리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에 특히나 이런 주근깨 시술 또 기미 시술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레이저 같은 거 하실 때 자외선이 강한 여름보다는 겨울에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날이 아무리 춥더라도 그러니까 레이저를 좀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하신다면 여름보다는 겨울에 함께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도 좀 주근깨 생각, 기미 생각 없애는 거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실까봐 비포 애프터를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제가 오늘 오전에 일정을 마치고 유튜브 찍겠다고 화장을 안 지우고 살짝 잠들었다가 깨가지고 그런지 아주 땡땡이 부었네요, 얼굴이. 역시 동그래요. 오늘따라 더 유독 동그래 보이는 저와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앞에 이렇게 노트북을 뒀어요. 그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비포 애프터 사진 같은 거 같이 보여드리면서 진행 현황 같은 거 좀 보여드리려고 잠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마 들어오신 이유는 그래서 기미 레이저 시술 결과물이 어떤데? 이실 것 같아서 비포 애프터부터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봐야 돼요. 잠시만요. 자, 일단 비포 애프터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자면 솔직히 비포가 막 진짜 엄청 심한 편은 아니었어요. 주근깨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티가 안 나는 정도의 기미였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주근깨나 기미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한 20대 후반 때부터 갑자기 하나가 보여요. 그리고 2개가 보여요. 3개가 보여요. 그리고 그냥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꽤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컨실러를 이렇게 하나하나 찍어내는 그 시간이 더 늘어났더라고요. 실제로 메이크업샵 같은 데 갔을 때에도 샵쌤들이 원래는 컨실러 단계까지 잘 안 해주셨는데 이제는 이걸 한 땀 한 땀 이렇게 지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이게 기미가 퍼진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 하루빨리 해결을 봐야겠다 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레이저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비포 애프터 같은 경우에는 한 2-3달 정도는 소요됐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병원 정보나 또 어떤 레이저를 했는지, 어느 정도 아픔이었는지, 비용은 얼마였는지 이런 거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거부터 먼저 털럭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털럭 아니고 나도 이렇게 호로록 이렇게 혀가 잘 불렸으면 좋겠다. 호로록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병원은 동네 병원을 갔습니다. 피부과라고 해놓고서 시술만 하는 피부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레이저 말고 그냥 뭐 보톡스, 필러 이런 것만 하는 피부과들이 되게 많아서 깨 관련된 피부과를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니면 조금 더 멀리 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 주근깨 시술을 하는 게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가까운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네 병원으로 선택을 했고 그 기준은 리뷰 같은 걸 봤을 때 뭐 점 제거, 뭐 주근깨 제거 뭐 이런 시술을 한 리뷰가 있거나 아니면 피부 클리닉 뭐 이제 트러블성 피부 요런 걸 좀 받은 내용들이 많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그 병원을 골랐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보톡스 띡, 필러 띡 이렇게 하는 데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동네에 있는 피부과로 최대한 깨 시술을 많이 한 피부과로 갔습니다.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주근깨 레이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루비 레이저? 저도 사실 잘 알아보고 가진 않았어가지고 루비 레이저가 제일 좀 흔하대요. 그래서 그거 받고 토닝 5회. 근데 이 토닝 5회가 솔직히 막 그렇게 저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서 무슨 토닝이었는지는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사실 기억도 안 나요. 뭐 그렇게 해서 뭐 정확한 가격을 제가 안내드리긴 어렵겠지만 100만 원 언더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미 제거만 하려고 갔었어요. 근데 저는 기미 제거하는 게 주근깨 제거하는 것처럼 딱쟁이
손상이 생기면서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상담을 받아보니까 주근깨를 제거하는 법과 기미를 제거하는 법은 다르대요. 그래서 주근깨 제거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여기 딱지가 생기고 그게 떨어지면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시술인 거고, 이제 기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토닝이 약간 밝혀주는 효과거든요. 좀 이렇게 기미를 으깨주고, 그리고 이 피부 톤을 좀 밝혀주는 효과인데, 그거는 한 번만으로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못 봐서 정말 꾸준히 해보셔야 돼요. 한 10회 이상은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토닝 5회, 그리고 루비 레이저 1회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제가 날짜별로 어떤 결과치를 보여줬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비포를 좀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따라! 보이겠죠? 그래서 비포를 좀 보시면 완전 그 주근깨가 큼직큼직하진 않아요. 그래서 왜 되게 어릴 때부터 주근깨 있으신 분들처럼 막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정말 후천적으로 피부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조명도 많이 쐬고 자외선도 좀 많이 쐬면서 생겨난 이 작은 쪼꼬미들이 뭉쳐져서 많아진 정도의 기미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날 바로 저는 주근깨 시술을 좀 바로 하고 싶었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날짜를 맞춰서 갔어요. 주근깨 시술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이 딱지가 이렇게 딱딱딱딱 있기 때문에 화장을 거의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 딱지가 좀 보기가 좀 숭하잖아요. 그래서 쉬는 날 일부러 갔는데 이게 당장 루비 레이저를 하는 게 아니래요. 토닝으로 먼저 좀 으깨야 된대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도 첫째 날은 좀 이렇게 토닝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진짜로 루비 레이저 한 날 보여드릴게요. 한 직후예요.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시술을 바로 하고 난 직후에 붉어지고 약간의 붓기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좀 더 또렷해지다 보니까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픔의 정도는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그 전에 점을 하나 빼러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는 확실히 덜 아파서 할만하다? 요 정도? 막 엄청나게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날입니다. 다음날 확실히 조금 더 진해진 게 보이죠? 제가 최대한 클렌징도 좀 자제했고요. 딱지를 건드리는 일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둘째 날. 둘째 날도 뭐 1일차랑 거의 비슷했고요. 셋째 날부터 그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이 주근깨 레이저 하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 이게 진짜 사라지는 걸까? 하면서 불안해한다고 하시거든요. 그 느낌을 저도 똑같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딱지는 뭔가 이렇게 긁혔을 때 나는 상처처럼 입체감 있게 튀어나온 딱지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입체감 있는 그런 딱지가 아니에요. 되게 판판해요. 그래서 이게 누가 그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딱지는 뭔가 입체적이어서 이게 살짝 긁어낼 수 있을 정도의 딱지로 생각하다 보니까 언젠가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입체감이 없고 아이라이너로 찍어놓은 것 같은 딱지 형태로 생기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는 게 맞나? 이때부터 약간 걱정이 스멀스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4일차입니다. 4일차 보면 제가 이게 아마 딱 씻고 난 직후예요. 근데 확실히 뭔가 조금 딱지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지가 떨어지는 게 뭔가 상처난 딱지가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지우개로 지운 것 같은 느낌으로 한두 개씩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 7일차가 됩니다. 대망의 7일차예요. 주근깨 레이저 하신 분들이 7일차쯤에 진짜 드라마틱하게 변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본 7일차는 물음표? 엥?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시술을 받기 전과 후가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 심지어 딱지가 떼진 부분도 완전히 깨끗하게 떼진 느낌이 아니라 그냥 옅어진 느낌처럼 된 거라서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저는 애초에 크기감이 크지 않고 숫자도 많지 않았어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는 못 봤어요. 분명 차이는 있거든요.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그 100만 원 언더의 그 돈을 주고 나오는 정도의 그 결과치인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루비 레이저를 끝내고 토닝이 이제 5회 남았잖아요. 그래서 토닝을 좀 더 하다 보면 뭐 좀 나아질까 싶어서 또 토닝을 쭉 열심히 받았어요. 거의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금 20일 후입니다. 토닝을 좀 어느 정도 받고 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옅어지긴 했지만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 정도였어요. 그냥 컨실러로 한두 번 이렇게 찍어냈던 이 기미들이 이제는 컨실러로 찍지 않고 그냥 조금 커버력 높은 파운데이션으로 살짝 가려질 수 있을 정도로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좋지만 난 조금 더 강한 효과를 원했는데 하면서 되게 아쉬워하고 있었던 찰나 마지막 토닝 회차를 두고 있었습니다. 한 45일 지났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45일쯤 지났을 때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시죠? 이게 뭔 일이야? 싶으시죠? 원장님이 서비스를 줘버렸어요. 찾을 때 위에 이렇게 딱 누워있었어요. 근데 원장님이 잡티 제거 좀 해드릴게요. 조금 어두워졌다가 밝아지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간 엥? 잡티 제거는 또 뭐지?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는 거? 설마 그 주근깨 레이저 한 것처럼 딱 찢어지는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네 하고 했는데 그 잡티 제거가 그냥 그 레이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름은 달랐을 것 같은데 루비 레이저 했을 때랑 똑같이 뭔가 펑 하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는 그 루비 레이저보다 더 아팠어요. 이제 아찔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 시술을 하고 이튿날 후에 바로 기초 화장품 방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초 화장품 방송이 있으면 메이크업을 지우고 시연을 해야 돼가지고 얼굴 흉지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이미 시작은 했어. 뭔가 팡 이런 아픔의 강도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거 망했다. 이거 상처 절대 안 날 수 없는 그 정도의 아픔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토닝 해드릴게요 하고 토닝을 막 해요.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루비 레이저보다 더 아팠어요. 무슨 레이저인지 너한테 알려주지도 않아. 그 잡티 레이저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얼얼해가지고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하고 거울을 딱 봤어요. 다 끝나고. 오히려 루비 레이저 했을 때보다 더 크고 더 또렷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실장님 해주신 말이 잡티 제거가 원래 없었는데 이제 서비스로 해주셨대요. 근데 서비스라고 하니까 뭐 좋기는 한데 아니 그래도 이 정도의 그 딱지가 생기는 거면 이 정도의 티가 나는 거면 최소한 제가 오기 전에 말을 해주셔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또 서비스니까 또 미리 말을 안 해준 거긴 하겠지만서도 그래서 저는 진짜 그때 너무 우울해가지고 진짜 많이 우울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기초 화장품 시연할 때 여기 지워서 이렇게 했는데 만족스럽지 않았죠. 왜냐면 제가 그 크림 방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크림 방송할 때 광을 보여주려면 이 광대 쪽에 광이 잘 보여요. 광대가 좀 돌출되어 있다 보니까 광을 표현할 때 이 광대 쪽으로만 광이 가요. 그래서 여기를 지워야 되는데 여기를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워서 하는데 좀 괜히 좀 프로답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 같아서 속상했습니다. 어쨌든 빨리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3일차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요게 3일차. 신기하죠? 놀랍죠? 진짜 깜짝 놀란 게 토닝 오해를 해도 소용이 없던 그 잡티들이 그 루비 레이저 같은 굉장히 아픈 그걸 했다고 효과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오고요. 심지어 주근깨 시술은 7일 만에 딱지가 다 떼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3일 만에 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완벽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대체 그 잡티 제거가 무슨 레이저인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서비스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이때부터 만족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좀 약간 불만이 한가득이었거든요. 아니 왜냐면 저는 에스테틱이나 아니면 피부과 가서 돈을 막 엄청 투자하지 않아요. 왜냐면 피부가 워낙 민감성이기도 하고 괜히 약간 쓸데없는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피부과 가지 않고 나는 따로 시술 받지 않고 피부 홈케어로 완벽하게 관리해 하는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서 막 큰돈 들이질 않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큰돈을 쓴 건데 생각보다 저의 그 기대감에 미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던 찰나에 이렇게 잡티 제거 3일 만에 정말 완벽하게 잡티가 케어가 됐습니다. 이 잡티 제거했을 때 제가 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런 기미 제거에 좀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앰플을 좀 많이 발랐었어요. 그래서 아마 좀 같이 도움을 받아서 그런 거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원래 뭐든 하나로만 효과를 보는 거 많이 없고 시너지 얻었을 때 효과가 진짜 많잖아요. 왜 피부 같은 것도
팩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콜라겐도 많이 먹어주고 이래줘야 시너지를 얻어서 더 피부가 좋아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잡티 제거와 그리고 제가 했던 그런 기미 앰플까지 같이 해서 더 드라마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완전히 딱 끝냈을 때 비포 애프터를 딱 보여드리면 이 정도 느낌. 아무래도 저 정도의 기미나 주근깨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완벽하게 막 만족스럽진 않으실 것 같고, 확실히 주근깨가 좀 많고 좀 선천적으로 크게 좀 생겨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만족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서 만족도가 많이 높지는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만족도가 엄청 높진 않지만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우리가 그 화장품으로 하는 건, 기능성 화장품을 하는 건 어느 정도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그게 막 정말 하룻밤 사이에 오 사라졌네 이러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미 같은 게 점점 내가 퍼져나가는 게 보인다 싶으면 한번 큰맘 먹고 돈을 쓰고 그리고 나머지를 관리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이번에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기미가 막 엄청 막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선크림을 진짜 미친 듯이 발랐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안에 이미 기미가 하나 보였을 때 속 안에는 기미가 더 많이 있대요. 근데 이제 그게 슬슬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한 번 시작하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라서 그때 돼서 선크림 발라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저도 어쨌든 나이를 먹고 있으니까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기미가 더 생겨나는 거기도 해서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좀 관리하는 타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다이어트도 내가 약간 나만의 그 기준의 몸무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의 몸무게가 너무 말랑말랑했을 때 한번 좀 살짝 굶어줬다가 또 너무 말랑말랑했을 때 굶어줬다가 이렇게 해야 좀 유지가 되듯이 기미도 약간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좀 한번 크게 빼다가 좀 유지시켜놓고 빼다가 유지시켜놓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절대 뭐 강요나 추천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생각보다 제가 사진으로 봐도 막 그렇게 여러분들의 어그로를 끌기에 비포 애프터가 강하지 않아서 조회수가 안 나오겠는데?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종료해보도록 할게요. 안녕!